안녕하세요. 남세완성 이창기입니다. 우리가 전쟁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탱크, 전투기, 전략지도 같은 장면이 가장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하지만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가장 크게 고통받는 건 꼭 총알이나 포탄만은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병사들의 건강 기록을 들여다보면 뜻밖에도 비뇨의학과적 문제들이 전투력과 직결된 경우가 많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병사들을 괴롭힌 요로감염, 전립선염, 성병, 요로결석, 심지어는 히틀러조차도 정력 강화를 위해 비뇨의학과적 약물에 의존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전쟁 속에 은밀한 고통을 겪은 사연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저희 비뇨의학과적 특성을 살려 조금 색다른 관점에서 전쟁과 비뇨의학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2차 세계대전 속 숨겨진 건강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히틀러에겐 아주 독특한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테오도머 모렐이라는 의사였는데요. 이 사람은 히틀러의 곁에서 거의 9년 동안 수백 가지 약물을 투여하며 그의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히틀러가 받았던 약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하루에 많게는 20여 종의 약물을 주사나 알약으로 복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메스암페타민 같은 각성제, 코카인, 몰핀 같은 마약성 진통제,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같은 남성 호르몬 제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당시 히틀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 만성적인 피로를 호소했는데요. 특히 그는 집중력과 체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이 강했습니다. 연설을 하루에 수차례 수시간씩 이어가야 했고 수많은 회의와 전략복을 실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모렐은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와 정력을 강화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약물을 주입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이를 통해 순간적인 활력을 얻었다고 믿었고 그래서 더 집착적으로 모렐을 신뢰했다고 하죠. 하지만 비뇨의학과 전문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테스토스테론 같은 남성 호르몬을 장기간 고용량으로 사용하는 건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기분이나 활력이 나아질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전립선암이나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히틀러가 전쟁 후반기에 점점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 것도 이런 무분별한 약물 사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비뇨의학과적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호르몬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병사들이 처한 생활 환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는 참호, 습하고 통풍도 잘 되지 않는 군막사, 물은 늘 부족하고 씻는 건 사치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병사들의 몸은 총알보다도 위생 문제에 먼저 무너졌는데요. 특히 많이 발생했던 것이 요도염과 같은 요로 감염, 즉 감염성 질환이었습니다. 좁고 습한 공간에서 장시간 생활하다 보니 세균 번식이 활발했고 작은 상처나 위생 불량만으로도 쉽게 감염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밤낮 없이 근무하는 피로 그리고 영양 결핍까지 겹치니 면역력은 뚝 떨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또 한 가지 심각했던 문제는 요로결석과 신장 질환이었는데요. 군인들은 충분히 물을 마시기 어려운 환경에 자주 놓여 있었는데 전투 상황에서는 갈증을 참는 게 일상이었고 깨끗한 식수 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기에 혹한과 혹석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탈수 상태가 이어졌다고 하죠. 이런 환경은 요로결석이 생기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실제 보고에 따르면 전선에 투입된 병사들 중에는 요로결석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례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총탄이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가장 큰 고통이 허리와 옆구리를 찌르는 듯한 결석 통증이었던 셈입니다. 비뇨의학과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례들은 기본적인 위생과 수분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병사들이 겪은 어려움은 전투에서 오는 위험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료 체계 속에서 벌어진 또 다른 고통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강제 포경 수술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은 감염 예방을 명목으로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병사들에게 수술을 강제로 시행했습니다. 당시 군의관들은 포피가 덮여 있으면 세균 번식 위험이 높고 전쟁터 같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감염이 쉽게 일어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942년부터 45년 사이에 15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피모시스 진단을 이유로 수술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진단을 핑계 삼아 사실상 예방 목적으로도 강제 수술이 진행되었다는 점인데요. 당연히 회복 과정에서 전투에 투입되지 못한 병사들이 늘어나면서 전력 손실이 발생했고 군의 의료 행위가 과다했던 것 아니냐 하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의학적 필요와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비뇨기과 전문의 입장에서 보면 포경수술은 특정 상황에서 분명히 의학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선택인 것으로 보여지네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선에서는 의외의 이유로 많은 병사들이 전투에서 이탈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것도 아니고 보급이 끊겨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병 때문이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일부 부대에서는 전투 중 부상보다 성병으로 후송된 병사가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전쟁의 긴장 속에서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성접촉이 늘면서 군 전력 전체에 큰 차질을 빚은 겁니다. 연합군은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성병은 군 전력을 위협하는 보건 문제다라는 인식 아래 대규모 예방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군 보건부는 교육용 영어와 포스터를 제작해 병사들에게 성병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각인시켰고, 또 하나 중요한 조치는 콘돔 보급이었습니다. 병사 1인당 월 6개의 콘돔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공식 지침이었습니다. 성병 예방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전투력 유지와 직결된 임무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이 조치 덕분에 실제로 성병으로 인한 전투 불능 병사의 수가 줄어들었고 군의학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병사들의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총성과 포탄은 멎었지만 몸과 마음에 남은 상처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어졌죠. 그 상처로 인해 귀국한 병사들이 많이 찾은 병원 중 하나가 바로 비뇨기과였습니다. 공식 기록에 가장 많이 찾았다라고 명시된 자료는 많지 않지만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발기부전, 전립선염, 요로감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보고는 남아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정신적 외상과 비뇨기학적 건강의 연관성입니다. 전쟁의 충격으로 발생하는 PTSD, 즉 불안, 극심한 스트레스는 발기부전과 직결됐는데요. 총알이 아닌 트라우마가 병사들의 남성 건강을 무너뜨린 것이죠. 또한 장기간의 긴장과 혹독한 생활환경은 전립선과 방광에 부담을 주어 귀국 후에도 배뇨장애나 만성 전립선염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후 병사들에게 비뇨기과 진료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회복의 관문이었는데요. 전쟁터의 상처가 총상이 아니라 마음의 충격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은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을 비뇨기과적 시선으로 바라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히틀러의 약물 남용, 참호성 감염병, 강제 포경수술, 그리고 성병 예방 캠페인까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전쟁의 모습 뒤에는 병사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남자의 완성에선 이런 색다른 관점으로 역사와 건강을 연결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